안녕하세요, 노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건물을 매입한 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일단 월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승강기 관리 업체를 둬야 돼요. 보통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.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차인들의 월 관리비에 녹아 있겠죠. 월 비용이 낮다면은 고장 났을 때 수리 비용을 또 따로 받아요. 하지만 월 비용이 좀 높아지면 수리 비용은 받지는 않습니다.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라면 좀 더 유리하겠죠.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필수로 두어야 됩니다. 보통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 6개월 이내만 교육받으면 되고요. 건물주가 대부분 많이 하고 계세요. 아니면 뭐 친척이나 가족분들이 많이 하시죠. 그리고 이 건물에 해당 전력이 75kW가 넘는다면 전기안전관리 업체를 두어야 합니다. 월 1회 점검을 하고요. 대략 한 월 비용은 건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소방안전관리 업체를 두어야 돼요. 참 체크할 게 많죠.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고 한 10만 원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. 월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. 마찬가지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필수로 두어야 됩니다. 이거는 뭐 건물주나 가족분이 될 수도 있고 건물 관리소장이나 경비원분이 맡고 계십니다. 비용도 약간 발생하고요. 또 시험도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. 그 후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반드시 화재보험은 가입하셔야죠. 보통 매년 갱신형으로 가입하시고요. 1년 납일 겁니다. 한 건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월 20만 원 이상 정도가 예상됩니다. 그리고 건물 관리도 당연히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청소나 미화 비용을 또 예상하셔야 되고요. 하청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의뢰를 하시면 일주일에 한 2번, 3번 정도 방문해서 건물 청소를 담당해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임대인분이 건물을 매수했지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시다가 있다 보면 임차인분들 전화와 정말 체크해야 될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정말 관리소장님이나 경비분을 한 분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뭐 보안을 위해서도 그렇고요. 그렇다고 하면 이분의 이제 월 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 한 130에서 200만 원 사이에 급여가 또 발생할 겁니다. 그리고 연 1회에서 2회 정도 물탱크 청소하고요. 또 연 1회에 정화조 청소 비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면 대출 이자 비용이 있겠죠. 이것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.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연 7,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예요. 이게 조금 일반 소유주분이 하시기엔 좀 복잡합니다. 그래서 세무사를 두시고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 건물마다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월 기장료가 발생을 할 거고요. 이것도 뭐 한 월 7만 원에서 뭐 한 20만 원 사이에 비용이 발생을 할 겁니다. 근데 뭐 연 7,500만 원 이하는 간편 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혼자 하셔도 좀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이거는 좀 인터넷이나 온라인 찾아보시면 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관리소장님이나 경비원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제가 아는 많은 건물주분들은 그 업체를 통해서 하거든요. 그래서 월 비용이 고정적으로 있고요. 나머지 뭐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그분들에게 다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채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대인분이 사실 임차인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요. 제가 볼 때는 좀 더 불편하고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하면은 조금 더 순화도 되고, 사실 저도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거 같아요.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순화시켜주고 조금 더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서로 협의를 봐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관리소장님이 계신 곳이 좀 굉장히 그런 부분은 이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월세가 좀 미납됐거나 그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다이렉트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관리소장님 통해서 전달하면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세금,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섭죠. 1년에 2번 있죠. 건물분하고 토지분 따로 냅니다.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연 1회 내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페어 부분인데,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오래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해서
비용이 많이 들어요. 뭘 고쳐야 되고, 바닥 타일도 고쳐야 되고, 화장실 타일도 고쳐야 되고, 조명도 고쳐야 되고, 냉난방기 시스템도 고쳐야 되고,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느 정도 스페어로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겨울철에 추울 때 동파 생각보다 많이 고생하시거든요. 이 동파 대비도 꼭 하셔야 됩니다. 겨울철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, 물도 좀 틀어 놓으셔야 되고요. 뭐 재작년이었나요? 그때 되게 추울 때 제가 건물 방문할 때마다 전부 물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. 그런 부분도 미리 좀 고려를 꼭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죠. 사람. 임차인들과의 그 문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. 뭐 좋은 임차인 분들도 계시고, 뭐 마찬가지 임대인도 마찬가지지만요. 근데 또 참 이 월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이렇게 좀 컴플레인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임차인 분들도 계시거든요. 또 하나는 최근에는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이 물건 적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, 본인이 그냥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는 저 이유만으로 공용 부분에다가 물건을 많이 적재를 한다든지, 다른 층에 좀 피해가 가기는 행동들을 한다든지, 또 뭐 흡연 문제도 좀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임대인들이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좋은 임차인을 선별해서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. 뭐 저도 부동산 중개하지만 뭐 저희가 뭐 관상쟁이도 아니고, 사실 뭐 임대차 계약할 때 잠깐 만나는 자리에서 그걸 파악하기 쉽지 않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만 조금 더 고려를 하신다면 좀 더 신중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실 문제가 가장 커요. 어쨌든 뭐 수익률을 믿고 매수를 했는데 공실이 엄청 많다면은 뭐 그런 수익률은 완전히 그냥 뻥이죠. 예, 정말 이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이 공실 문제는 정말 임대인분들이 신경 안 쓰는 게 너무 많아요. 제가 보면 뭔가 투자를 해서 좋은 임차인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, 임차인이 들어와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좀 현장에서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. 이 공실 문제 앞으로도 많이 심각할 거예요. 여러분들 뭐 최근에 명동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령 도시입니다. 뭐 종로도 마찬가지고요. 정말 대한민국의 유명한 상권이라는 곳이 이렇게 될 정도니까, 뭐 단순하게 그 막 꼬마 빌딩을 많이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 공실 문제 해결 못하면 관리비만 내다가, 건물 유지 관리비만 내다가 정말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상가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공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오늘 노도대표TV는 건물을 매수하고 나서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또 좋은 시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, 매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좋은 부동산, 저희 KD 부동산 같은 곳을 만나서 좋은 매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노도대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.